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C 언어 문자열 함수인 stringconf, stringcharacter, string, 그리고 string token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열을 비교해주는 stringconf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ringconf의 원형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문자열 s1과 문자열 s2를 입력으로 받아서 두 문자열이 같으면 0을 리턴하고 만약 문자열이 다르다면 1 또는 -1, 즉 0 이외의 값을 리턴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제를 통해서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열 s1은 hello로 초기화하고 문자열 s2도 s1과 동일하게 hello로 초기화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s3는 다음과 같이 void라는 문자열로 초기화해 준 다음에 문자열 비교 함수인 stringconf를 다음과 같이 s1과 s2를 입력으로 주고 리턴 값을 받아서 그 리턴 값이 0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함수의 프로토타입에서 보신 것처럼 문자열 s1과 문자열 s2가 같다면 0을 리턴해 주기 때문에 다음의 코드는 s1, 즉 hello고 s2도 hello이기 때문에 0을 리턴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에 보시면 equal return value는 0이라는 것을 출력해 줍니다. 아래의 코드를 보시면 이번에는 입력값으로 s1과 문자열 s3를 입력으로 주고 리턴 값을 검사하는 부분입니다. s1은 메모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hello가 들어가 있고 s3는 world로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if문의 다음 문장은 0 이외의 값이 리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시행하게 되면 if문이 아닌 else문에 의해서 not equal return value를 출력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C 언어에서 문자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stringconf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바나 파이썬 등의 다른 언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함수가 매우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실수인지는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 문자열을 비교할 경우에 어떠한 사항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의 코드를 보면 문자열 s1은 hello로 초기화하고 문자열 s2 또한 hello로 초기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두 개의 문자열을 초기화하면 메모리에는 다음과 같이 hello라는 문자열이 생성되고 이 문자열을 s1이 가리키고 있는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s2도 hello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hello라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 생성되고 이 메모리 공간의 첫 번째 주소를 문자열 변수 s2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에 문자열 변수를 초기화한 후에 두 문자열이 같은지 파악하기 위해 이번에는 stringconf를 사용하지 않고 등호기호 는을 사용하여 문자열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를 보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문자열이 hello로 동일하기 때문에 if문이 참이되어 다음에 equal 문장이 수행될 거로 예상하는데 실제 이 코드를 컴파일하고 실행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else의 문장, 즉 equal이 나오는 게 아니라 address라는 프린트문이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C 언어에서는 등호기호를 이용하여 문자열을 비교하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문자열이 동일하더라도 이 문자열이 같지 않다는 결과를 출력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C 언어에서 문자열을 비교할 경우에는 등호기호를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C 언어에서 등호기호로 문자열을 비교하게 되면 이 문자열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포인터 변수 s1과 s2의 주소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문장입니다. 즉 다음에 메모리 그림을 보시면 실제
메모리에 hello라는 5바이트의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이 저장되어 있는 첫 번째 주소를 변수 s1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제 컴퓨터에서 확인해 보면 hello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어드레스의 첫 번째 번지는 0x22fe40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인 s2를 hello로 지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s1이 가리키고 있는 번지와는 다른 번지인 0x22f30이라는 번지에 또 다른 문자열 변수 hello가 저장되고 이 저장된 공간에 첫 번째 주소인 22fe30을 변수 s2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문자열을 비교하고자 다음과 같이 s1은 s2와 같은지를 비교하는 이러한 등호기호는 실제 문자열 hello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자열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장을 보시면 S1이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은 EFE40, S2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주소값은 EFE30, 즉 메모리 주소값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C 언어에서 문자열을 비교할 경우에 이러한 등호기호를 사용하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앞장에서 배운 스트링 컴프를 이용하여 문자열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특정 문자열에서 문자의 특정 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스트링 캐릭터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의 시작 위치를 알아내어 그 특정 문자 이후의 문자열을 찾아주는 스트링 캐릭터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원형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문자열과 특정 문자를 입력으로 받는데 이 스트링 캐릭터 함수는 문자열 s, 즉 첫 번째 파라미터인 문자열에서 두 번째 파라미터인 문자 c가 있는 첫 번째 위치에 포인터를 리턴해 줍니다. 실제 아래의 코드를 보면서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문자열 hello world를 포인터 변수 s가 가리키고 있고 리턴 값은 현재 null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hello world라는 메모리 변수가 생성되고 이 hello world의 첫 번째 주소값을 변수 s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학습할 스트링 캐릭터 SL 이러한 문장을 수행하게 되면 이 문장의 의미는 문자열 S에서 문자열이 아닌 문자 L, 하나의 문자입니다. 문자 L이 있는 첫 번째 위치의 주소값을 ret라는 리턴 변수에 리턴해 주라는 문장입니다. 즉 문자열 S, hello world에서 문자 L이 있는 첫 번째 위치의 주소값을 리턴 변수에 리턴해 주라는 이러한 문장을 수행하게 되면 아래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트링 캐릭터를 수행하면 먼저 포인터 변수 s는 hello world의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리턴 변수를 나타내는 ret 변수는 처음에는 null로 초기화되어 있었지만 스트링 캐릭터를 수행하게 되면 스트링 캐릭터에 의해서 현재 L이 시작되고 있는 첫 번째 위치, 실제 hello world에는 L 문자가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지만 그러한 L이 시작되는 첫 번째 위치의 주소값을 ret라는 변수가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캐릭터를 수행하게 되면 다음에 else문에 의해서 found라는 것이 출력되고 실제 ret가 가리키는 곳에 ret가 가리키고 있는 LLO라는 이러한 문장을 다음과 같이 출력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스트링 캐릭터 함수는 문자열에서 두 번째 인자로 주어진 하나의 문자,
문자가 시작되는 첫 번째 위치를 리턴해주고, 만약 그 문자가 없으면 null을 리턴하고, 아니라면, 즉 그 특정 문자가 해당 문자열에 있다면 첫 번째 주소값이 리턴되고, 우리는 그 리턴 값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출력하거나 또 다르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지금 보신 스트링 캐릭터와 비슷한데, 이번에는 하나의 문자가 아닌 문자열을 찾아서 리턴해주는 스트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함수는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열의 시작 위치를 알아내주는 함수입니다. 이러한 스트링의 함수 원형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두 개의 문자열을 입력 파라미터로 받아서 첫 번째 파라미터인 문자열 s에서 두 번째 파라미터로 주어진 문자열 c가 있는 첫 번째 위치의 주소값을 리턴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스트링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문자열 변수 s는 hello world로 초기화되어 있고, 리턴 변수 ret는 null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즉, 다음에 문장을 실행하면 실제 메모리에는 hello world라는 이러한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고, 이 hello world가 저장된 첫 번째 주소값을 변수 s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학습할 스트링을 다음과 같이 실행하면 이 스트링의 의미는 문자열 변수 s에서 LO라는 문자열이 위치한 곳의 첫 번째 포인터 값을 리턴해주라는 명령문입니다. 즉, 문자열 s는 hello world이기 때문에 hello world, 즉 다음과 같은 메모리 공간에서 문자열 LO가 위치한 첫 번째 주소값, 즉 hello world에서 문자열 LO가 저장된 첫 번째 주소값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LO를 포함한 문자열이 있는 첫 번째 주소값. 그래서 스트링 함수를 수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리턴 변수 ret는 LO를 포함한 첫 번째 주소값을 가리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수행하고 아래의 if문을 수행해 보면 리턴 변수가 null이 아니기 때문에 else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found 문이 실행되고, 실제 출력을 해보면 hello world, 즉 ret가 가리키는 주소부터 마지막까지 출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장에서 우리가 학습한 스트링 캐릭터는 두 번째 인자가 하나의 문자였지만 스트링은 문자열, 즉 하나 이상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첫 번째 파라미터에서 찾아서 그 첫 번째 위치를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문자열에서 우리가 구분자로 지정한 델리미터를 이용하여 토큰으로 문자열을 분리해주는 스트링 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사용자가 정의한 구분자로 분리해주는 스트링 톡 함수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문자열을 입력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이 스트링 톡 입력 파라미터의 의미는 첫 번째 파라미터인 문자열 s를 우리가 정의한 두 번째 파라미터인 문자열 델리미터로 분리해서 토큰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스트링 톡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다음의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 s를 다음과 같이 hello great world라는 문자열을 가리키도록 초기화했고, 우리는 이러한 문자열을 콤마로 분리하고 싶기 때문에 구분자를 콤마로 지정하였습니다. 즉, 이 문장을 수행하면 메모리에는 hello great world라는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고, 이 hello great world의 첫 번째 주소값을 변수 s가 가리키는 형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구분자로 콤마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즉 hello great world에서 콤마를 중심으로 hello와 great world를 분리하고 싶기 때문에 스트링 톡 함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트링톡 함수는 처음 사용할 때와 그 이후에 사용할 때의 사용법이 약간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링톡 함수를 처음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 파라미터로 원본 문자열을 주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 우리가 정의한 구분자 문자열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스트링톡을 처음 수행할 때는 원본 문자열을 처음 파라미터, 구분자를 두 번째 파라미터로 주게 되면 스트링톡 함수는 바로 문자열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한 구분자 위치에 널 포인터를 대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스트링톡의 첫 실행 시 원본 문자열 s에서 우리가 구분자로 정의한 이 콤마 위치를 널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 결과값으로 원본 문자열의 첫 주소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트링톡을 수행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본 문자열에서 콤마가 있는 곳을 스트링톡은 널 포인터로 바꿔주고 그 후에 원본 문자열의 첫 번째 주소값을 리턴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Hello Great World에서 콤마가 사라져 있고 변수 s와 result 변수가 이 메모리 공간의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스트링톡을 처음 적용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반복문을 이용하여 스트링톡을 반복적으로 호출하는데 이렇게 호출하면 스트링톡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링톡에 의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딜리미터로 지정한 콤마가 널 포인터로 바뀌었고 그 상태에서 while문을 실행하면 첫 번째 프린트 문장에 의해서 result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변수값을 문자열로 출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링톡에 의해서 result 값은 원본 문자열의 첫 번째 주소값을 가리키는데 콤마가 널 포인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첫 번째 프린트 문장은 result가 가리키는 곳부터 널이 있는 곳까지니까 이 부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린트 문장은 hello가 보시는 것처럼 출력이 되고 그 이후에 스트링톡을 다음과 같이 또 호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트링톡의 호출 부분을 보면 첫 번째 호출했던 부분과 첫 번째 파라미터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링톡을 첫 번째 이후부터 실행할 때에는 첫 번째 파라미터의 원본 문자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널을 주고 구분자 딜리미터를 주게 되면 이 이후부터 스트링톡 함수는 지속적으로 구분자 이후부터 적용되는 리턴값, 주소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실제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문을 수행하고 두 번째 스트링토크를 수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초기의 result가 hello, 즉 문자열의 첫 번째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다가 두 번째 스트링톡에 의해서 원본 문자열로부터 바뀌어 있는 그 다음 주소값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두 번째 스트링톡을 수행하게 되면 result 값은 구분자 이후의 주소값을 가리키고 그 주소값을 가리키는 곳을 출력해보면 공백을 포함하여 Great World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스트링톡 함수는 첫 번째와 그 이후에 사용할 때의 사용법이 다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사용할 때는 원본 문자열을 첫 번째 파라미터로 주고 두 번째 구분자를 두 번째 파라미터로 주면 원본 문자열에서 구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널 포인터로 다 바꿉니다. 그 이후에 스트링톡 함수를 수행하게 되면 처음에 가리키던 리턴값 포인터로부터 구분자 이후 값으로 점프하게 되는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스트링톡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익숙해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구분자에 의해서 분리해주는 스트링톡 함수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예제는 앞장의 예제와 거의 동일한데 다른 점이라면 구분자가 공백이라는 것입니다. 즉, 앞장에서는 구분자로 콤마를 사용했었는데 이번 예제에서는 구분자로 공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코드는 앞장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에도 스트링톡을 처음 사용할 때와 그 이후에 사용할 때에 대해서 메모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열 변수 s는 앞장과 동일하게 hello great world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hello great world라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그 첫 번째 주소값을 s가 가리키는 구조입니다.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스트링톡을 다음과 같이 원본 문자열 s와 구분자인 공백을 주어서 실행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 문자열에서 구분자에 해당하는, 즉 공백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모두 널 포인터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스트링톡을 수행하게 되면 구분자에 해당하는 곳을 널 포인터로 바꾸고 원본 문자열의 첫 번째 주소값을 리턴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스트링톡을 수행한 후에 화일문 내에 프린트문을 출력해 보면 result가 가리키고 있는 곳부터 널 포인터가 있는 곳까지 출력하라는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장에서는 콤마 부분이 널로 바뀌었지만 이번 장에서는 공백 부분이 널로 바뀌었기 때문에 첫 번째 프린트문에 의해서 hello 콤마까지, 즉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hello 콤마까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스트링톡을 또 다음과 같이 수행하게 되면 이번에는 딜리미터에 의해서 바뀌어 있는 곳으로 result를 점프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다음에 스트링톡을 수행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수행했을 때는 result가 hello world의 첫 번째 주소값을 가리켰는데 두 번째 수행에 의해서 딜리미터에 의해서 바뀌어진 주소값, 즉 공백이 널 포인터로 바뀌어진 주소값의 다음 번지로 점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번에는 result가 great의 이 부분 첫 번째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고 그 가리킨 이후에 프린트문을 찍어보면 great서부터 null이 있는 곳까지, 즉 다음과 같이 great이 출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sult가 null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번 스트링톡이 수행되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딜리미터에 의해서 바뀌어 있는 부분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스트링톡을 수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G를 가리키던 부분에서 W를 가리키는 부분으로 또 점프하고 이 부분서부터 null 포인터가 있는 부분까지 출력하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트링톡을 이용해서 우리는 문자열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문자열의 분리, 즉 토큰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스트링톡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사용하는 부분과 그 이후에 사용하는 부분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문자열 함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메모리 관련 함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